네, 2024년 7월 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좀 엉뚱한 소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의논을 하죠. 의자는 말씀은 옆에 오를 의자, 의논할 의자입니다. 논자는 말씀은 옆에 이 윤자 쓴 거, 역시 의논할 논자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의논한다 그러는데 한자 뜻을 찾아 들어가면 의하고 논은 의논하는 건 맞는데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 의와 논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중기 이후 후기에 사색당쟁이 판을 치는데 그때 노론, 소론, 나중에 노론들이 조선을 망쳐먹죠. 사색당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은 논의하지 않고 과거 사건에 대해서만 싸웁니다. 당쟁. 자꾸 사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한 지 70년 좀 지났죠. 80년 가까이 돼가는데 벌써 망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보시고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치권의 모든 화두는 탄핵입니다. 그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물론 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윤석열 탄핵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채우지 말고 헌법을 바꾸고 4년 중임으로 바꾸고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에 퇴진하라라는 주장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시키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야해라. 그러나 그냥 나가지 말고 4년 중임으로 헌법 바꾸고 나가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 그래서 물러나게 했고, 검사 탄핵을 이미 시작했고, 한 검사는 탄핵 기각이 됐고, 두 검사는 헌법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4명의 검사가 다시 탄핵 소추 대상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검사부터 잡아조지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검찰 독재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검찰총장 주신 윤석열 대통령을 잡으려면 검사부터 잡아야 된다. 그래서 검찰 독재라고 하더니 검사 7명을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됐고, 두 사람은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4사람은 탄핵 소추 대상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좀 억울하겠죠. 3일이는 오늘 영빈관에서 청와대에서 행사를 가졌어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열면서 지금 한국 경제 좋아지고 있다. 수출도 9개월 연속 흑자고 물가는 3개월 연속 2% 이하로 인상이 안 되고 있고,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처음 기대한보다 높아지고 있다. 근데 그 온기가, 이 경제가 좋아지는 온기가 아직 민생경제에 퍼지지 않고 있어서, 민생경제가 나빠서 지난 총선을 국민의힘이 졌다라는 분석이 많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는 좋아지고 있는데 온기가 빨리 안 퍼진다. 예, 빨리 안 퍼집니다. 안 퍼집니다, 이거. 퍼질 때쯤 되게 되면은 이미 약발이 안 먹힐 거예요. 윤 대통령은 이렇게 경제를 살려내고 있는데 민생 경제가 나쁘다고 해서 선거에 진 거 억울하겠죠.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좀 고집은 버려야 돼요.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군의 중추가, 이 나이 든 사람들은 지휘 통제를 하지 실제로 뛰어다니면서 싸우기 어렵죠. 그러면은 경험 많은 병사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부사관이 돼서 직접 병사들하고 뒹굴죠. 그 다음에 장교들은 초급 장교 때 병사들과 뒹굽니다. 때문에 군에서는 중사 그리고 대위가 근간입니다. 대위가 되기 전에 1년 소위 2년 중위를 하니까 소위 중위는 대위의 부속품으로 보시면 돼요. 중사의 부속품은
한 4년 정도 달고 있는 하사입니다. 그러니까 하사 기간이나 소위 중위 기간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서 중사나 대위가 만들어지면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중대를 이끌고 하면서 작전을 하죠. 지난 1년 사이 이 친구들이 한 1000여 명 전역했습니다. 앞으로 1년 기간에 또 1000여 명 전역할 겁니다. 그러면 하사나 소위 중위에서도 진급시키면 채우면 되죠. 채우면 될 거예요. 되는데 이제 옛날에는 중사 진급할 때 하사들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좋은 자원들이 중사가 되는데 개나 소나 다 되고, 이제 ROTC나 학사장교 간 친구들은 소위 1년 달고 중위 달다가 중간에 제대하고 나가잖아요. 장기 복무를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군도 좋은 직업이라서. 근데 소위 중위 다 나가고 대위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아예 사회 나가서 자신 없는 중위들만 진급하게 되는 거죠. 군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 문제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장이 되면 200만 원 받습니다. 물론 병장 되는 으로 있는 기간이 몇 개월밖에 되지는 않아요. 지금은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니까 한 5, 6개월 병장으로 있겠죠. 조금 세월이 지나겠지만 저희 아들이 소위로 인간해서 중위로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 소위 때 봉급을 보니까 본봉이 180만 원이었어요. 거기다 소대장 하면 약간 수당 나오고 어쩌고 해서 200 얼마 되더라고요. 하사들, 중사들 직업으로 가게 되면 그 친구들이 한 160만 원 본봉일 겁니다. 봉급이 많지 않아요. 근데 군이 하나의 특징이 있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주는 돈이니까. 근데 이 장교 부사관은 밥값은 또 자기가 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친구들은 수당이 좀 붙으니까 봉급은 200만 원 넘어가겠지만은 병사들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면서 200만 원 줍니다. 그러면 누가 중사가 되고 누가 대위가 되려고 하겠어요. 이거 윤 대통령이 지난 선거 때 이거 고집부려서 지금까지 끌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 군에도 부담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군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거 윤 대통령이 접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니까 국방부 장관이야 누구도 말을 못해. 그 사이에 우리 군이 무너져 가고 있어. 민생경제 좋아져도 우리 안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윤 대통령이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그게 퍼지지 않아서 국민들이 몰라져서 아쉽다라고 하는 것 공감하지만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고집 때문에 대한민국 한쪽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잘한 게 있고 고집부려서 못하는 게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저는 국회라고 봅니다. 국회의사당. 자, 제가 아까 의와 논의 차이를 말씀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논쟁을 한다, 의논을 한다 그러는데 의논할 의, 의논할 논입니다. 둘이 똑같다고 생각되죠? 엄격하게 들어가면 조금 다르답니다. 이거는 저보다 한자를 더 많이 공부한 사람, 이한우 씨 블로그에 있는 글인데 이 글을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의논하다 을자, 말씀의 변변에 오를 의자가 있는 거는요, 미래를 의논하는 거고요. 말씀은 제 윤자가 있는 의논할 논자는 과거를 논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는 게 언론이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거기서 법정에서 형량을 때리는 걸 논고한다 그러죠. 네, 그 판단해서 이 사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형량을 때릴 때 논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의자는 언제 쓰느냐? 미래를 어떻게 풀어갈래? 라고 할 때 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라고 하는 조직은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잘 살게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미래를 논의하라고 만든 조직입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거는 검찰이 해도 되고 경찰이 해도 되고 언론이 해도 돼. 뭐 김병주라든지 정청래 이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우습게 한다고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국민의 대표로 뽑아줘가지고 너희들이 그 과거 사건에 대해서 어떻고 저떻고 최상병 사건에서 떠들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잘 되는지 기획하라고 만들어준 자리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법기관서 하게 냅두고. 자, 우리나라에서도 힘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언론도 힘이 있다 그러고 뭐 의사도 힘이 있다 그러고 판검사, 경찰 다 힘이 있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거에 있었던 병, 과거에 있었던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잘못 밝힐 수도 있지만 이미 팩트는 고정돼 있어. 근데 팩트를 얼마나 발견해내고 해석해내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거 잘하면 똑똑한 사람이죠. 제가 검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집단 중에 가장 똑똑한 게 검사하고 기자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미 지진은 났고 이미 살인사건은 벌어졌고 교통사고는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숨어있는 진실을 찾아내서 범인을 잡고 하는 거지. 그게 그들이 논하는 겁니다. 이거 갖고 의견이 달리면 논쟁을 벌이고 사색당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기업체에서 내가 대표를 한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까? 야, 원래는 이 장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쪽으로 가볼까? 뭐 계획을 막 짜죠. 떠든 가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탁 합니다. 또 하나,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들은요, 적이 어떻게 쳐들어올까? 적이 어떻게 할까? 그걸 예상을 합니다. 상상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쳐들어올 것 같아서 여기다가 우리 매복조를 탁 갖다 놔보고, 요렇게 할 것 같아서 그거 대비한 작전을 짜서 훈련을 시켜보고, 요러한 작전을 하는데 군수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 막 보급 시스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 지휘관들이 전략을 짜는데 그게 미래를 대비한 겁니다. CEO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박정희나 이승만 이런 지도자들은요. 그분들이 대한민국 이끌 때 돈이 있었나요? 대한민국이 미국 군사원조를 받은 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79년도까지 미국 군사원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대한민국을 자꾸 발전시켜야 되니까 박정희의 모든 생각은 잘 살아보세요. 조국 군대와 어떻게 하면 할까?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만들어봐. 뭐 해봐.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전쟁도 치른 상황에서 자기의 그 식견, 이 양반은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정치학자죠. 저도 국제정치학 공부했지만 미국 하버드 대학 거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 박사라고 돼 있지만 국제정치학 박사죠. 그래서 Japan Inside Out, 일본의 내막기를 딱 써서 일본이 전쟁할 거라고 예측하고 그때도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일본이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 예측했는데 그게 맞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조선시대 때도 조선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대화해야 된다고 했다가 잡혀 들어가서 사형 언고받았다가 풀려나와갖고 미국 갔잖아요. 계속 뭘 바꾸려고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래를 기획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부딪히고 싸우고 박정희는 안 되니까 쿠데타 해버리는 거고. 이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졸렬한가 하면은 지는 미래를 기획할 줄 모르는데 미래를 기획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한 박정희를 혁명가가 아니라 쿠데타라고 격화시켰습니다. 김영삼은요, 미래를 만들 줄 모르는 졸렬한 지도자입니다. 박정희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풍화가 되는 거죠. 조국 근대화 잘 살아보세. 새마을 노래도 짓고 새벽 종이 울렸네. 계속 사람 움직이게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들은 뭘로 힘을 썼어? 너 과거 잘못한 거 있지? 잡아서 두드러 패면서 검찰, 경찰이, 언론이 과거사 갖고 조지면 꼼짝 못하지 뭐. 미래를 안 만들어간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이 왜 그 사이에 발전했냐? 기업인들이 계속 돈벌이 머리를 굴려서 정주영, 이병철 같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와서 돈 버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벌어온 거거든. 근데 그런 기업인들을 두드려 잡으려고 했던 게 문재인이죠. 뭐 이런 사건 가지고 이재용 꼼짝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국가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잘못도 잡아야 돼. 사법기관이 중요합니다. 근데 미래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대표를 뽑아갖고 국회의사당을 만든 거예요. 의원님들을 만든 거예요. 의원님. 말씀원 옆에 오를 잊지 않는. 미래를 만들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니 이재명이 하는 자들이 다 과거 거. 김병주 육군대장 출신까지도 과거 거 갖고 싸움질하고 있어. 이게 뭐냐. 조선이란 나라가 뭐가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왕권이나 유지하면, 근데 왕권도 이제 성종 이후로는 약화시키면서 신권이 강화지면서 뭐 신하끼리 싸우니까는 상대방 약점 잡는 계속 과거 사화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망해가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근대 정치로 오게 되면서
의회를 만들게 된 거예요. 군주가 독점하던 거를 국민 대표들이 가서 세금도 내고, 그리고 그 낸 만큼 돈벌이를 만들거나 뭘 국가를 확장시키는 걸 논의하는 게 의회잖아요. 그것 때문에 군주 국가들을, 공화정 국가들이 다 이기면서, 유럽에서 근데 화가 먼저 됐으니까 공화정 한 나라들이 그 시시한 네덜란드, 벨기에까지도 식민지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쫙 확보하면서 제국주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일본을 필두로 아시아도 근대화를 막 따라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식민지를 못 가졌지. 우리가 하나 가질 수 있는 건 남북 통일해서 북한 지역을, 뭐 원래 우리 땅이니까 식민지는 아니지만 한번 식민지처럼 확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이재명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미래를 논하는 게 없다. 윤석열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그 역시 검사 출신이라서 과거에만 잘 다루지 미래를 기획할 줄 모른다. 제가 지금 북한과 러시아 방위 조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막 이런 저는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이게 윤석열의 문제고 민주당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의 문제가 논만 있고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군주정할 때는 아무 일 없는 게 태평세대니까 가능하지만 지금은요, 인구가 워낙 늘어났기 때문에 계속 나라를 발전시켜야 돼요. 달리는 자전거처럼 계속 달리게 해야 돼요. 미래를 논의해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기업인들 있습니다. 그 친구들 보게 되면 어떻게 돈 벌까, 뭐 할까, 기획만 하고 다녀요. 그게 그저 디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군 지휘관들이 지금 디시전을 안 하고 정치권 눈치나 보고 있죠. 어떻게 싸울지. 북한에 똥비라가 날라와도 작전을 안 만들잖아요. 요거 어떻게 잡을까 기획을 하고 머리 써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북한이 현무 폭군 미사일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게 엉터리다라는 발표만 하고, 야, 현무 폭군을 만들었어, 요걸 박살내는 방법을 착 짜고 기획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지금 병장들한테 200만 원 주는 게 군을 얼마나 와해시킨다. 그럼 이거를 바꾸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건 아니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실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권에서는 오로지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사전 탄핵으로 검사 탄핵하고 MBC가 사장 바뀌고 뭐 하게 되면은 자기네 지켜줄 언론이 없으니까 그거나 지키려고 그 똑똑한 민주당 의원들이 머리 쓰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도 주력을 보게 되면 이재명이도 과거사나 논의하는 변호사 출신이에요. 나경원도 법조인, 원희룡도 법조인, 한동훈도 법조인, 윤석열도 법조인, 이재명도 법조인. 이렇게 법한 사람들이 너무 권력을 쥐면은 힘은 있지, 사법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미래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한번 떠 있는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리더를 어디서 뽑아낼 것이냐. 야,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미래. 어떤 산업을 키우고, 국가 방위는 어떻게 하고, 외교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어떤 방시혁처럼 노래를 만들어서 K 한류를 만들고, K 컬처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발전하지. 맨날 과거사만 가면 어떻게 돼? 법대 출신 사람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윤 대통령도 빨리 미래를 보시고 바꿀 건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민주당이 바로 조선을 망조로 하게 된 노론과 거의 차이 없는 당쟁, 사색 당쟁을 유도하는 그런 정치 집단이란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정치를 보시면은, 아, 어디가 우리가 탈출구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는 관점이 보일 겁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